국방부가 윤모 일병 사망 사건에 대응을 잘못한 책임을 물어서 장성 고위공무원 5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최근에는 몇 년이 지난 군 사망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는 경우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군 당국의 발표 살펴보겠습니다. 예비역 육군 대령 김기호 경기대 교수, 또 국방부 인권 담당 법무관을 지낸 성주목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기호 교수님이시고 성주목 변호사님. 네. 우선 어제 국방부 발표 내용부터 좀 정리 다시 한번 좀 해드릴까요? 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윤일병이 지속적으로 폭행과 엽기적인 가혹행위 때문에 숨졌다는 사실은 사망 다음 날이죠. 아침에 바로 작성이 됐습니다. 담당 헌병대는 상부인 조사본부 안전센터에 보고서를 올렸었지만 이 안전센터장인 상관이 조사본부장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국방부 장관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또 28사단이 소속돼 있는 육군 단장은 사건의 전모를 상관인 3군 사령관에게 보고했습니다만 3군 사령관 또한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보고 라인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참모 선상인데요. 육군단 인사참모와 3군 사령부 인사처장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상급 부대 참모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결국 장관과 참모총장은 몰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방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군 사령부 이하 예하 부대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대벌 계선별로 적절하고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나 엽기적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건 내용은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자, 일선 사단에서 연대장 지내셨고요. 예비역 육군 대령입니다. 김기호 교수님은 발표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발표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지금 많이 증폭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가뜩이라도 예전에 군 생활하신 분은 군에서 있는 건 잘 알리지 않는다, 다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와중에 또 22사단 임병장 총기 사건에도 여러 가지 발표가 불신을 많이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번 윤일병 사건도 어떻게 쉬쉬하다가 이렇게 발표하면서 또 불신이 누적된 가운데 이번에 감사를 했는데 우선 장관에 대한 감사 내용이 포함되는 걸 장관 직속 부하 이 감사관실에서 한 것에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구심이 가고요. 네. 일반적인 폭행 사고가 아니고 엽기적인 사고인데 지금 보면 크게 두 개 헌병 계통에서는 국방부 조사본부 그 상황을 하는 센터장이 소령인데 조사본부장이 헌병 소장인데 보고 안 했다는 건 납득이 안 갑니다. 헌병이 볼 때 그 28사단이 육군단 헌병에서 올라온 조사 내용이 15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히 쭉 나왔다면 소령 정도면 이 정도를 자기 선에서 걸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육군본부 안전관리센터장이 무슨 대령이라는데 자기 선에서 그걸 엽기적인 걸 빼고 일반적인 단순 폭행 치사만을 그 인사참모부장에 보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객관성이 많이 좀 결여됐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헌병, 그러니까 참모계에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일단 이제 수사계선상에서 살펴보면 조사본부까지 두 가지 라인 통해서 보고가 된 것 같아요. 하나는 주요 사건 보고라고 해서 그 헌병의 속보 체계가 있습니다. 그 속보 체계로 해서 쭉 보고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짜리 수사 보고서라는 건 그 속보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야말로 수사 보고서입니다. 그거를 국방부 인트라넷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국방부 인트라넷은 보고의 통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쓰는 메일입니다. 메일. 그냥 그걸 통해서 받았다고 하면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그 언론에서 보도했다시피 4월 8일 오전에
조사본부장이 한 장짜리 보고서를 들고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갑자기 이 조사 결과 감사관실에서 발표한 거는 비대면 보고였다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과연 대면 보고를 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 했다라고 하면 네. 분명히 한 장짜리긴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구두로 보고 하는 게 군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 손에서 이 사건을, 구체적인 사건을 알았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한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보고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 군의 보고 계통이 아까 여기는 한 3가지 정도 나왔거든요. 크게 보면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 군 부대에서 가장 신뢰하고 믿을만하고 비중을 두게 보고받는 게 지휘보고라고 있습니다. 네. 통상 사관급 이하 제대에서는 전방과 직접 대면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지휘보고를 아침마다 합니다. 지휘관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지휘보고입니다. 전방 상황을 포함해서 부대에서 사망사고 같은 걸 포함해서 육가원 측으로 매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통상 사단장은 군단장, 군사령관 총장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고하는데 그 날짜가 통상 월요일입니다. 사고 난 날 4월 7일이 월요일이더라고요. 근데 사고 조사한 날이 4월 8일이다 보니까 그 지휘보고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휘보고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된 게 있습니다. 뭐 어떤 무슨 가혹행위에 의한 구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든가 네. 뭐 적이 어떻게 했다든가 아니면 1,000만 원 이상 재산 손괴를 낸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건 반드시 대상관사가라든가 지휘보고에 포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육군단장은 다음 날 알아가지고 상군사령관한테 보고했는데 상군사령관이 이걸 지휘보고 안 했다는 건 상군사령관이 지휘관으로서 큰 그 상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 큰 잘못이고요. 네. 그다음에 참모계통 보고에 있어서는 참모가 그거를 이렇게 여과해서 걸른다는 건 좀 어려운데 참모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지휘관에 부하기 때문에 3군 사령관이 육군 총장한테 보고하지 않으면 3군 인사참모는 6번 인사참모부장에 보고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건 지휘관과 참모가 같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헌병 계통은 사단 헌병대장 같으면 사단장에 부하기도 하지만 헌병 병과의 특성이 있어서 바로 6번 헌병실장까지 국방부 조사본부장까지 바로 보고가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사고가 처리되면 우리 법무참모에 나오셨지만 법무계통으로도 징계 같은 게 따르기 때문에 바로 또 보고가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에 작전 상황 계통이라 그래서 환자가 막 급히 실려가거나 그러면은 바로 검문소마다 이렇게 사망 사고를 던져주고 내용을 던져주고 가기 때문에 네. 상황 계통에 있어서 다 이 사망 사실을 인지하게 돼 있고요. 기관 보고라 그래서 기무부대 이런 데서 또 이걸 알아가지고 네. 첩보를 제공하게 돼 있어갖고 어떠한 사실에 의해서도 이 보고는 되게끔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유추 해석을 해보면은 그 장관이 군기강 특별대책회의를 4월달에 주재했고 네. 6월달에 한 30몇 년 만에 일반 명령으로 구타 가혹행위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거를 봤을 때 또 4월달에 적발한 건수마도 한 3,900건 됐을 때 아마 좀 인식하지 않았는가 하는 네. 그런 객관적인 정황이 좀 드러나 보이거든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 채널이 상당히 여러 개인데 일제히 다 누락이 됐다. 이게 저희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인데, 자, 한 일병이 한 1년여 동안 엄청난 가혹행위로 숨졌다. 이게 흔한 일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좀 보고가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예, 지금 그게 무슨 뭐 한 대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네. 이거는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단순한 사망 사고가 아닙니다. 네, 어떻게 네. 보면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했다면 그걸 보고 안 한 사람도 굉장히 문제고요. 그걸 네. 보고받지 못한 뭐 그 장관이나 참모총장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것도 납득이 안 가고 도대체가 양쪽 다 좀 이상하거든요. 두 분 말씀이 다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 아까 그걸 군에서 자체 감사한 것도 좀 문제라고 하셨는데 군은 감사원이나 또는 외부 감사기관이나 어떤 다른 기관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난번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전 김태형 장관께서 네. 스스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감사원의 잣대를 가지고 군의 특성을 좀 이렇게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군하고 좀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네. 군복 입은 사람들 특성이 이 민이나 관이 와서 뭘 감사하거나 검열하면 이렇게 좀 거부시하는, 타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군 자체에서만 해가지고는 국민적 그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좀 크게 대승적 차원에서 좀 이렇게 군을 완전히 개혁하겠다는 차원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구성되고 필요하다면 유가족까지도 참여해서 네. 다시 재조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자, 이번에 징계위원회 회부가 돼서 경고를 받은 분들 모두 이제 경고를 받은 이유가 보고를 빠뜨렸다는 건데, 이 외에 다른 책임을 물을 부분은 좀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 창군 이래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를 해서 네. 형사처벌 받은 인원은 없는 걸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알고 있는데요. 근데 형법상 분명히 직무유기죄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해태했을 경우는 직무유기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군 장성이나 아니면 국방부의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분이 검찰에, 군검찰이나 일반 검찰에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 사태가 바뀔 겁니다. 그분들이 징계받는 건 징계받는 거지만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는다면 사실을 다 오픈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제에 좀 일벌백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벌백계 한다고. 그렇다면 직무유기죄로 한번 의뢰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합니다. 예. 네. 자, 유가족들 그저께였죠. 국회 방문해서 그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유가족들이 한 그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고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옷 벗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투명하게 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도 제한적 보강 수사가 아니라 전면 재수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아무런 제재받지 않고 떳떳하게 가책 느끼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제2, 제3의 우리 성민이 같은 사람을 만들지 말란 법 있습니까? 정말 죄송하고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 마련해야 합니다. 왜 울까? 왜 아플까?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신청 요구했는데 군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한 줄 알아요? 가해자 그분들요 다 틀려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국회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 사건을. 네, 그 외부 감사, 외부 조사 얘기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에서 사건 직후에 갔더라고요. 예. 그 사단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그 목격한 사람이 윤일병이 쓰러진 뒤에도 배를 계속해서 밟았다. 그것이 사망 원인으로 자신을 생각한다라고 했는데도 그 뒤에 더 이상 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을? 그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어떻게 보면은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수사나 재판이 진행이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더 이상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쪽에서는 그러니까 권익이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 외부 기관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실효성 있게 작동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런 한계가 있지만 네. 분명히 들어가서 조사를 했고 그런 진술을 들었다면 계속해서 그 사건을 좀 주목을 하면서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계속 봐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군이 수사 중이면 다른 기관이, 외부 기관이 더 이상 수사를 못합니까? 그렇다면 유명무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뭐 직권조사나 아니면 뭐 어떤 조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그 또다시 뭐 한 4년 전의 일이었죠. 한 상사가 그 성희롱 때문에 자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여군 중위 자살 사건도 국민권익위에서 지금 다시 한번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상사의 성희롱 때문에 여군 네. 중위가 자살했었던 사건이요. 네, 4년이나 지났는데 다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조사했고 그 징계했던 게 좀 잘못됐다는 판단이 선 것 같아요. 네.
뭐 문자도 한 500번 이상 했고 통화도 한 500번 이상 했고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들이 예. 그 상사의 계급에 의한 강요에 의한 그런 그 성희롱이나 성추행 혐의가 좀 발견되고 예. 또 이 여군 장교매만 국한되냐 아니라 다른 부대 가서도 또 한 차례 그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징계도 받고 정직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여군이 그 단기 복무다 보니까 장기 복무를 또 빌미로 해서 또 그런 걸 강요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장교 기본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정직 3개월이 아니라 현역 복무 부적합치에서 강제 전역 조치하고 징계 수위를 좀 높여야 해요. 미국 군대 같은 데도 이런 게 많아가지고 강하게 했는데 이런 걸 그냥 자꾸 쉬쉬하고 넘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아예 그냥 이런 장교들은 군대에서 또 제가 사실은 우리 딸이 여군 대위예요. 예. 그냥 뭐 이걸 물어봤더니 막 열을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장교들은 한 번 그러면 또 딴 데 가서 또 그래거든요. 그런 성향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좀 뭐랄까 좀 보편적으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주 예외적인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 전에 이제 그 사단장도 몇몇 그래가지고 보직해임 당한 예도 있고, 이제 그 전에 또 군인 가족 간에도 또 상사가 하급 장교의 가족 뭐 이래도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가족 동반 회식도 안 하고, 요 장교는 보니까 또 여군하고 폭탄주까지 강요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잘 안 합니까? 다른 부대들에서는 잘. 예, 요새는 이제 좀 회식하면 남자들끼리만 많이 하고 여군 장교들은 이제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안 마시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요것도 되게 소령의 지휘관이라 그러면 되게 소파견지에 있는 거거든요. 예, 통상 중령 이상이 대대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그 사각지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밟은 세곤을 시도록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아주 그러니까 제가 해고 싶은 얘기가 아까 그 폭행 엽기적인 행위도 그렇고 저희가 군대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간부나 병들에게 만연돼 있는 것 같아요. 엄연한 범법행위 아닙니까? 폭행하거나 구타하거나 폭언하거나 욕설하거나 특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간부들 간에 이루어지는 폭언, 폭설, 욕설, 모욕 같은 게 많은데 간부들은 억소리도 못해요. 자기가 만약 중위가 소위 때리고 그렇죠. 뭐 중령 때리고 수 있다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거는 뭐 자기가 오히려 무능해서 맞은 것 같이 되니까 병사들은 신고라도 하는데 그리고 간부들 양성기관에서도 그게 만연되고 있거든요. 뭐 사관학교라든지 부사관학교 그다음에 ROTC 훈련기관 그게 오히려 군기를 잡는다는 식으로. 근데 그렇게 악습을 관행으로 자기가 받아들이다 보면 임지에 가서 자대에 가서 고참 병사가 하급병 그런 걸 폭행으로 보지 않고 지도라고 보고 그냥 방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양성기관에서부터 인권교육도 돼야 되고 ROTC 같으면 3, 4학년 학교에서부터 그 장교로 인관되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그 과정에서부터 모든 과정에서 교육이 돼야 이게 뿌리 뽑히는 거지 한 번 이렇게 뭐 소나기 피하는 시기로 뭐 한시적으로 12월까지 기구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다 같이 젊은이들이 모여 사는 데서는 하지 말라 그래도 구타, 가혹행위, 폭언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잡초와도 같은 특성이 있다. 그래서 계속 뽑아야 된다. 도포스터 같기 때문에 계속 뽑고 계속 감시해야 되는데 그걸 예방교육하고 감시하는 간부들의 자질과 역량이 나쁘고 자기들도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아예 이번 기회에 그 의식을 바꾸자는 어렵다. 군대니까 뭐 될 수 있는 거. 어머니 범법행위인데 그래서 군법교육, 인권교육 이런 것들을 양성기관에서부터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ROTC 뭐 학교나 사관학교나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그런 구타나 그런 것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겁니까? 최근에는 제가 그 설문을 안 받아와서 모르는데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관학교들은 많이 이제 됐다 그러지만 보이지 않게 폭언이나 욕설 또 가혹행위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ROTC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서로 학교가 달라가지고 전방에서 모이면은 통상 선후배 간의 기수들 또 이렇게 군기 잡는 그런 악습이 있고 그러거든요. 어떤 때는 한 명 죽기도 한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간부들을 먼저 의식이 바뀌어야 그러니까 아까 보고 같은 거 누락되고 그러는 것도 이거 뭐 누구 죽었구나 이렇게 가볍게 인식을 못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 법무참모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런 그 엽기적인 가혹행위로 죽은 사망사고라면 인식을 크게 했어야 되는데 워낙 장관이나 총장이 보고가 많이 오다 보니까 또 그냥 가볍게 넘길 수도 있었고요.
네, 자 변호사님께서는 그 위계 질서 때문에 더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또 이렇게 폐쇄되는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는 핵심적인 요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군의 폐쇄성에 기인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직장이다 아니면 이런 데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외부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게 무서워서라도 이런 짓을 못 하거든요. 근데 군 안에서는 내 부하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진급 여부에 대해서 내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또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차에 제발 이런 군의 폐쇄성을 조금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어떤 지금 합의된 요구 아니겠습니까? 군에 대해서. 예, 뭐 그런 내용이 아마도 포함시키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이 네. 병역문화 개선 방안 엊그저께 발표되는 거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두 분이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네, 사병끼리 이 명령이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종교 생활이나 진료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3자가 가혹행위를 신고하면 포상을 해주고 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보복을 막는 장치도 확실히 이번에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제가 됐던 보호관심병사 관리 체계도 수술대 위에 올랐는데요. 현역으로 입대 가능한 대상자를 더욱 엄밀하게 판정하기 위해서 병무청의 심리검사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판명이 된다면 처리 절차를 더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자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그리고 좀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두 분 말씀 정리 듣겠습니다. 나올 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실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를 교육하고 예방하는 초급 간부 하사 중사 소위 중위 자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으면 어렵다. 예. 그리고 당장 지금 한 8만 명 되는 관심보호병사 민간군 전문위원회를 집중 투입해서 다시 한번 걸러보고 그중에 뭐 10%인 8천 명이 A급이라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빨리 시한폭탄 같은 저기를 빨리 걸러서 현역 부적합 처리를 해야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줄일 것 같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 짧게 덧붙여 주시죠. 예. 덧붙이자면 뭐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에서 들여다 보자는 거죠.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이런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어머니, 아버지한테 알려주자. 그런데 이 개선안에 보면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거든요. 군 안에서 또 다 해결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기호 육군 예비역 대령 그리고 성주목 전 국방부 인권 담당 법무관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